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주제는 베토벤은 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나 이겁니다. 제가 굳이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원래 평소 애초부터 베토벤이 여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다면 그게 궁금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이 57세에 이제 사망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베토벤 주위에 베토벤 생활 속에 여러 여성들이 나타나고 또 베토벤 자신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랬는데 왜 굉장히 일찍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57세가 되도록 결국은 단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고 생을 마감했을까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철학하는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다룹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또 얘기 드립니다만은 매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베토벤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을 토대로 제가 주워 듣고 읽고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제 순서도 매기고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청력 장애가 베토벤이 결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토벤이 24살, 25살 때부터 이게 귀에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고 27, 8, 이제 30을 넘어가면 그게 아주 심각한 상태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필담으로 종이에다 서로 써서 해야 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보세요. 청력장애가 베토벤의 청력장애가 그의 그 작곡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말을 잘 못 듣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모르겠는데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되면 서로 짜증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젊은 남녀 사이에 사랑의 얘기란 말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서는 나이가 중년이 들고 이런 그 원숙한 사람들의 사랑의 얘기인데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 대화가 처음에 호감이 있어서 만나보자. 우리 미팅할 때도 그러듯이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서로 파악하는데 아니 첫 만남부터 도무지 말이 안 통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고 그런들 글쎄요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요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베토벤이 심각하게 생각했는가는 베토벤의 나이 32살에 베토벤이 그 유명한 유서 사건이 있어요. 유서를 써요. 두 남동생에게.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니네들이 내가 개팍한 사람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하여튼 참 우리 형 이상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니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듣는 플루트 소리를 또 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나는 그냥 입모양만 볼 뿐 나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은 생활이 되겠니? 안 되지. 그렇다고 내가 음악하는 사람인데 명색이 내 귀가 점점 멀어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정이 있었단다. 나도 이제는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것도 싫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생을 마감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내 얼마 안 되는 재산은
너희들 둘이 나눠 가져라. 그 다음에 그 어떤 귀족이 준 나한테 준 몇 가지 비싼 악기들은 너희들 둘 중에 하나가 관리를 해라. 그러다가 살다가 돈이 필요하면 팔아 써도 좋다. 나는 저는 이 대목이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잘못하고 그런 것들 이미 다 용서했다. 너희들은 내 동생이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무덤에 누워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참 행복하고 흐뭇하게 무덤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편지를 써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제일 큰 원인은 베토벤의 청력장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토벤이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못생긴 얼굴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베토벤의 키가 뭐 한 168, 169 이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 당시의 남자들의 평균보다 컸대요. 작은 편이 아니래요. 물론 그때는 뭐 30살 아래쪽이라 그러면 음악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처럼 그리 대단히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뭐 신체 건장하고 유망한 그 음악가고 뭐 이러면 글쎄요 그랬을 텐데 청력 장애 때문이 아닌가.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제약 요소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그죠? 네. 두 번째는 가정 상황이에요. 베토벤의 할아버지도 음악가고 베토벤의 아버지도 음악가였어요. 베토벤의 할아버지는 베토벤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루트비히. 예, 똑같아요. 원래 베토벤의 할아버지는 벨기에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독일로 와서 베토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본슈트라세 22번지 독일의 본 스트리트 22번지에서 태어났고 지금 아마 거기에 베토벤 무슨 박물관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베토벤 아버지는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제가 어디 이렇게 보니까 그 베토벤의 할머니 그러니까 베토벤 아버지의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참 그냥 거의 병원 생활을 하다시피 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베토벤이 어린 나이에도 툭 하면은 길에 아버지가 술 마시고 어디 뭐 도랑에 빠져 있고 뭐 시궁창에 쓰러져 있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경찰이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베토벤을 비롯해서 두 동생이 나가서 경찰한테 바지 끄댕이를 잡고 우리 아버지 잡아가지 말라고. 그게 한두 번이잖아요. 응? 한두 번이래야 말이지. 그래서 그랬고 근데 결국 베토벤의 어머니는 베토벤이 17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2살 때 베토벤이 22살 때 돌아가세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말년에도 베토벤은 이미 자기 나이 17살 때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가장이었어요. 집안에. 17살이면은 참 대학에도 아직 안 들어갈 나이고 어린 나이잖아요. 그 다음에 베토벤 포함해서 형제가 7이었나 8이나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런데 그때는 영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다 죽고 베토벤과 밑에 남동생 둘만 살아남았어요. 그 남동생 둘이 있는데 그 남동생도 그렇게 착한 동생들은 아니었다 그래요. 베토벤의 악보도 갖다가 몰래 팔아먹고 뭐 어디다가 뭐 빚도 지고 그러면 베토벤이 그걸 갚아주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상황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자란 베토벤에게 가정이라는 게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정이 뭐 그렇게 참 거기 가면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생각이 좀 어려웠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여성이랑 만나서 조금 일이 좀 잘 진전되더라도
선뜻 그럼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커미트먼트를 확신을 상대방한테 심어주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다 그래요.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그래서 참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3번도 그 아버지와 영향이 되는 관련이 되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생활을 한 거예요. 베토벤이 독일 본에서 태어났지만 22살이 됐을 때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하이든이 자기 제자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요. 베토벤이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22살이니까 57세에 죽었으면은 35년을 비엔나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35년간 무려 40회 이상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에서 1년도 채 못 산 거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상황도 뭐 영향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전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좀 더 싼 곳을 찾아야 된다든지. 근데 경제적인 여건이 점점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거죠. 그럼 그걸 지켜보는 주위의 사람들, 장래의 결혼 어떤 상대자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내 딸을 줘도 될까?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됐을 때 과연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것도 역시 아버지를 닮았는데 격정적인 성격, 욱하는 성격,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특히 가족,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지배하려는 욕구, 본인은 그거를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러죠. 근데 베토벤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참 어린 시절에 그 고생을 했는데 베토벤도 그런 거예요. 그럼 베토벤은 가족도 없는데 첫째, 동생들에게 그랬을 수 있고요. 또 동생들은 결혼을 둘 다 했으니까 그 동생들의 그 와이프에게 그랬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베토벤의 큰 동생의 그 아들이 카를이라는 그 이제 조카죠. 베토벤을 보면 그 카를에 대한 사랑이 본인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지만 정말 지나쳐서 엄청 간섭을 하니까 결국은 어느 날 그 조카 카를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자, 저는 이해는 해요. 어떤 면에서는 작곡하기도 바쁜데 자기 외양의 관리, 생활 환경의 관리가 굉장히 미흡했다. 그래서 베토벤을 처음에 묘사할 때 그러잖아요. 항상 부시시한 머리에 옷차림도 그냥 막 자다가 나온 것 같고 또 어디에 읽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언제 누가 지인이 그 베토벤 집에 가봤더니 책상 밑에 며칠째 비우지 않은 요강이 있더라. 그때는 그 사람들도 요강을 썼나 보죠. 그랬다는 거. 그 사람들 우리 지저분한 사람 그렇게 좋아해요. 특히 여성은 지저분한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이상하고 수염도 안 감고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게 멋으로 비치지 않는 한. 그런데 또 반면에 손은 정말 아주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씻고 세탁, 이불이든 이런 거에는 크게 신경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음악과의 병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 그럽니다.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베토벤이 나는 참 자식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베토벤이. 자식을 가지려면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렇긴 한데 내가 가정을 꾸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실은 음악이 나한테는 모든 것인데 음악 활동을 하는데 이게 지장이 없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 묘하게도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 부분을 보면 그렇게 묘한 건 아니에요. 베토벤의 생활 환경을 보면 당연한 건데 베토벤이 좋아하고 마음에 두고 있고 사랑을 갈구했던 상대 여성들은 하나같이 다 이미 결혼한 여성들이거나 아니면 아직 미혼이긴 한데 귀족 집안의 딸들이에요. 그때는 신분의 차이에 대한 그게 더 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 다음에 귀족 집안의 딸들이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 옛날이야. 아이고 음악하는 애 그거 먹고 살겠어? 너 그 집에 가서 너 제대로 밥이나 얻어 먹고 살겠니? 부모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당사자도 그 생각 할 테고.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베토벤의 생활 환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베토벤이 작곡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곡 활동을 후원하는 귀족들이 있잖아요. 귀족들이 후원을 하지 평민들이 후원할 돈이 있겠어요? 그러면 작곡해서 이제 그 귀족에게 뭐 루돌프 공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뭐 발트슈타인이나 뭐 자기 친구면서 후원자인 헌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그 집에 자주 드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뭐 여동생이든 아니면 딸이든 뭐 많이 보지 않겠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그 자기 후원하는 귀족들의 딸들에 대한 피아노 교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귀족 모임이나 귀족들의 그 연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베토벤이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프란츠 리스트도 뭐 피아노 연주를 잘하고 뭐 막 그랬지만 작곡가 중에서 베토벤만큼 피아노 연주에 뛰어난 사람은 없었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피아노 연주가 뛰어났대요. 그 베토벤의 음악들 그리고 특히 그 32곡의 피아노 소나타가 그렇게 유명할 수 있는 이유는 베토벤 자신이 귀는 멀었지만 피아노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제가 지금 이제 이래서 결국은 어떤 면으로는 결혼을 못한 거고 어떤 면으로는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 거가 못 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거인 면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얘기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베토벤은 워낙 유명하니까 베토벤만 평생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어쨌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그게 그한테는 결과적으로 잘 된 걸까 안 된 걸까 뭐 항상 그렇지만 예스 노가 다 있잖아요. 양님. 어떤 사람들은 잘 된 거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그의 음악 활동, 작곡 활동에는 잘 된 거다. 아마도 베토벤도 걱정했지만 결혼했으면은 가정을 꾸려나갔으면 아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작곡 활동을 그만큼 못했을 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토벤 자신은 자식을 특히 원했어요. 베토벤 자신은. 그래서 조카 카르를 그렇게 사랑한 거고 결국 죽을 때도 그 큰 동생의 아들 조카가 단독 상속권자예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막 궁시렁거리고 그러기도 했어요. 왜 그 큰형의 아들한테만 그거를 물려주고 자기나 지 와이프한테는 조금이라도 안 물려주냐고 뭐 죽은 사람 뒤에 놓고 궁시렁거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저는 글쎄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베토벤 사랑을 그렇게 갈구한 베토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베토벤 자신에게도 그리고 베토벤과 결혼을 했을 때 가정을 꾸렸을 때 그 배우자나 그 자식들에게도 결국은 잘된 일 아닐까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는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같이 있고 같이 지내는 가족인데 아버지가 아니면 남편이 전혀 말을 못 듣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필담을 해야 된다 그런다면 참 그 서로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베토벤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좋아졌겠지만 베토벤의 청력은 정말 점점 나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베토벤이 평소 가지고 있던 그 격정적 성격이나 타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끝으로 베토벤의 뭐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베토벤의 마지막 작품은 가장 마지막 작품은 그 죽기 1년 전에 마친 그 현악 4중주곡 16번이에요. F장조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요.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2악장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들어보시고, 그 다음이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쓴 게 바로 전에 쓴 게 정말 유명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교향곡 9번 심포니 9 D 마이너. 이거는 베토벤이 뭐 한 52세에서부터 한 54세에 걸쳐서 썼는데 초연은 54세에 했어요. 죽기 3년 전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에 끝마친 게 피아노 소나타 32번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달 동안 이걸 11번 정도 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곡이고,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51세니까 아마 1821년일 거예요. 그때 베토벤 나이 51세인데 그 베토벤이 평생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2번씩이나 결혼할 결정적인 계기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 귀족의 딸인 요제피네예요. 요제피네. 요제피네는 2번 결혼을 했고 한 번은 뭐 어디서 좀 불미스러운 관계도 다른 사람과 맺었고, 그러다가 42살에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베토벤과 원래 9살 차이였는데, 그러니까 베토벤이 51세인 1821년에 그 해에 요제피네는 42살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을 들어보면은 이게 2개 악장으로 돼 있는데, 이 악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 모를 때 이게 왜 이렇게 슬플까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그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 요제피네에 대한 조곡의 성격이에요. 31번도 그래요. 그래서 31번, 32번이 자기가 사랑하던 요제피네에 대한 조곡의 성격이라서 이렇게 좀 슬픕니다. 이 요제피네에게는 안단테 파볼이라는 음악을 헌정했고, 여성분들에게 참 음악을 참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 제가 이뻐하는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이쁘게 포장해서 주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외국 시를 직접 제가 번역해서 그걸 손글씨로 써서, 요즘도 그게 통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주거나 그러는데, 이 베토벤은 뭐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대곡은 대곡대로, 또 짧은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피어 엘리제 같은 그런 짧은 곡은 짧은 곡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마음 있는 여성에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뭐 엘리제를 위하여는 뭐 테레제 말파티라는 여인한테 준 거고, 요제피네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안단테 파볼이라는 그런 거를 준 거고, 또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백작 부인 줄리에타 귀차르디, 이 사람은 정말 베토벤과 진짜 썸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잘 아는 피아노 소나타 14번, 우리가 월광이라고 부르는 거, 뭐 그런 거를 주고, 뭐 그래요. 그래서 참 그렇다.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고,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철학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주제, 베토벤은 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나, 이 얘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주저리 뭐 잘 하지도 못하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점점 노력해서 제가 배우는 데는 빠르니까 점점 노력해서 이 사람 그래도 이제는 좀 들을만 하네, 점점 나아지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